던전 탑이라는 인디 게임입니다. 같이 여행을 떠나보시죠. 영웅들이 던전을 헤쳐나가는 전사가 가장 기본적인 유닛이죠. 각 동맹마다 특징도 나와요. 카림의 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희생이 특기라고 하네요. 악의 소굴 된 깊은 스토리는 없어요. 이 게임은 뭐 스토리보다는 카드를 이제 수집하고 조합하고 던전을 탐험하고 그런 거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봉인된 문 5-5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남은 전투가 5번인가 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캐릭터 시트를 눌러보면은 보드게임의 스타일을 PC게임에 가져왔네요. 통계도 나와있고 무기는 착탈이 가능해요. 공격력 플러스 2, 롱소드가 기본적인 무기죠. 별표 3개 중에 1개가 색칠이 되어 있죠. 요거는 등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공격력이 올라가겠고, 유물이 있는데 요거는 특수기 같은 거죠. 유리한 기회를 한번 제공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기본 카드네요. 레벨 1 고블린 전사와 싸움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5장의 카드를 핸드에 쥐게 되고요. 다 못 쓴 카드는 버린 카드 뭉치로 넘어가고 그 다음 턴에 또 새로 카드가 5장이 들어오는 방식이고요. 연한 파란색의 오각형 버튼에 숫자가 보이죠? 발동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란색 오각형은 공격력, 방패 모양의 아래 부분은 방어력 수치를 얘기를 합니다. 전투의 함성이라고 해서요. 출진시킬 때 발동되는 능력입니다. 오각형 버튼에 만화가 3개라는 거예요. 남은 만화는 다 소모가 되고 해당 턴에 다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배치대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소환을 한 턴에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영웅이나 하수인들을 한 칸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한 턴에 이동 한번, 공격 한번 할 수 있는 거죠. 영웅이 하수인이나 보스 근처에 있으면 이렇게 땡겨가지고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또 특수 능력이 있는데 하수인을 처치하면 희생 효과를 발동합니다. 약탈자, 질주라고 되어 있는데 카림 경비견은 2칸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약탈자라고 해서 더블 어택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턴 종료를, 적들도 특수한 능력들이 있어요. 고블린 전사는 연속 타격이라고 되어 있죠. 매 턴마다 공격을 포함한 추가 행동을 할 수 있다. 공격 행위를 2번 할 수 있다는 거죠. 카림 악마 어학자 한번, 그리고 저렇게 직접 영웅이 공격 가능하고요. 이렇게 원거리로 공격을 했고요. 그냥 투창 같은 경우는 직접 공격이 가능해요. 이렇게 직접 공격도 때리고요. 방패를 쓰면은 모든 피해를 1에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카림 경비견이 공격을 보스에게 하는데 2번 공격하죠. 고블린 전사가 무력이 낮기 때문이에요. 여기 턴 종료하고요. 이렇게 승리를 하면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새롭게 카드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거 괜찮네요. 에너지파 같은데 한번 써봅시다. 가볍게 승리를 했고요. 대장장이 강화시킬 수 있는 오브젝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2에서 3이 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랜덤 이벤트 나가기, 고블린 정찰병, 끔찍하게 생겼네요. 약한 안 쓰는 카드들은 바꿔야 돼요. 봅시다. 고블린 정찰병, 뭐 특별한 특징은 없어요. 하수인 하나를 랜덤으로 없애네요. 카림 악마 어학자가 희생이 됐죠. 그리고 3-3 오난 하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도 공방이 좀 세네요. 턴 종료. 방금은 또 직접 이렇게 단도를 던지는 직접 공격 카드를 썼어요. 이 고블린이. 공격하고 이동하고, 경비견 2번 공격하죠. 초반이라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중후반 가면은 피말리는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죠. 전리품들을 잘 선별을 해야 됩니다. 속박된 악마 하면 좀 셀 것 같은데, 처치한 유닛의 공격력을 얻는다. 야, 이거 좋네요.
기본 공격력도 4예요. 그리고 레벨업을 하면은 체력이 3만큼 증가를 하고 재능을 이렇게 선택을 또 할 수 있어요. 내 영웅의 원거리 무기의 사거리가 2 증가한다. 유지력. 턴 종료 시 카드 한 장을 선택할 수 있다. 요거 합시다. 고급 모집. 2성과 3성 하수인을 얻을 확률이 증가한다. 이번엔 또 고블린 주술사입니다. 아군 영웅부터 먼저 합니다. 체력이 감소가 되면은 특수한 능력이 없는 한 계속 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웅의 체력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고블린 폭도. 모든 피해를 1에 무시합니다. 투창이나 방패는 발동 비용이 아예 없네요. 그냥 쓰면 됩니다. 이렇게 고블린 폭도의 특징은 모든 피해를 1에 무시하는 방패를 가지고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방패가 없어지죠. 경비견 좋아요. 2번 공격하죠. 하수인들을 많이 뽑아냅시다. 이 하수인은 죽으면 한 번 추가로 복사본을 또 소환을 합니다. 얘는 복사본이거든요. 승리해버렸어요. 카림 새끼용. 이제 용이 등장했네요. 근데 발동 비용이 2개나 드네요. 창으로 갑시다. 창은 발동 비용이 안 드니까. 레벨 2의 고블린. 투창으로 1을 입히고 두꺼비, 경비견, 악마도 소환하고요. 그다음에 2번 공격하겠죠? 무려 6의 데미지. 고블린 G 토템이네요. 내 턴이 끝날 때 아군 하수인이 플러스 1 플러스 1을 얻는다. 대상 아군의 체력을 5를 회복을 하고 쓰게 되면 이제 소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쌍단검, 영웅이 쓰는 무기예요. 특징이 연쇄예요. 연쇄는 인접한 유닛들에게 효과를 반복을 한다. 와우. 신규 바이용, 감염. 공격받은 하수인이 죽으면 바이용을 소환한답니다. 재미삼아 써볼까요? 보물사냥꾼 한번 해봅시다. 사원에 가면은 카드 삭제가 가능하네요. 덱에서 필요없는 카드 바이 거북이 바로 제거. 현재 카드는 13개가 있고요. 양면 포털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둑한 길. 3가지 포털 중에 하나가 열렸어요. 남은 전투가 지금 7개로 또 늘었네요. 오, 오크 무식한 힘캐 같아요. 배틀맵 그리드가 4 곱하기 4에서 6 곱하기 4로 8칸 늘었어요. 이 녀석이 좀 보스라서 그런가? 인접한 아군 하수인이 플러스 1을 얻는다. 이것도 좀 신경이 쓰이고. 공격력이 3, 체력이 14로 고블린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자, 이렇게 용군단 군단병 하나 희생하면은 하인을 또 소환을 하고. 오크 세총 사수. 원거리 3칸 공격이네요. 근데 방어력도 뛰어나고 공격력이 3이에요. 바이용이 드디어 이제 튀어나옵니다. 방어력이 5나 되기 때문에 괜찮네요. 네, 바이용 하나 소환하고 방패로 일단 하나 보호하고요. 자, 바로 오크 직접 타격 입히고. 용을 한번 써봅시다. 근데 이 녀석은 가속이 있었네요. 오크의 군마. 이 가속이라는 능력을 가지면 배치된 즉시 이동 및 행동이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이 오크 공격대장 주변의 하수인이 공격력 플러스 1을 또 얻는 그런 능력까지. 그런데 바이용이 등장하면 어떨까? 자, 공격했죠. 와우, 이거 죽이네요. 야, 이게 감염의 효과네요.
똑같은 바이용을 그대로 소환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소환된 바이용 또한 또 감염을 시킬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바이용을 복제를 해낼 수 있네요. 와, 이거 무서운데요? 악마랑 무장 경비견 소환하고 또 오크 대장 한 대 때리고요. 살짝 악마가 직접 공격하면 포식으로 7점이 돼버리죠. 카림 어학자는 희생이라는 알고리즘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공격력이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덱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 아군 유닛으로 가득 채웠죠? 마무리, 악마로 마무리. 섬뜩한 발톱, 이것도 보물이네요. 대상에게 출혈 누적을 1 추가한다. 공격을 받을 때 표시된 수치만큼 추가 피해를 입힌다. 그냥 보물을 하나 챙기고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거든요. 대장장이에게 카드 업그레이드를 부탁을 하면 어떨까요? 야, 업그레이드 하면 5-4가 되네요. 무장 경비견은 와 3-6이 되고, 카림 고위사제 요것도 괜찮네요. 2-4가 되네요. 무장 경비견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보물 하나를 희생을 하는 거죠. 고블린 정찰병. 봅시다. 오크 정찰병. 질주가 특징이고 체력이 20에 점점 적 영웅들도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크 전투견. 와, 포식을 가지고 있네요. 공방도 3이나 되고 점점 미니언과 그 보스들이 강해집니다. 우리도 강력한 녀석들을 소환을 해내야겠죠. 아, 질주가 있었다는 걸 깜빡했네요. 악마가 위험해지는데. 그렇지, 악마가 사라졌죠. 아이고, 아까운 악마가 죽었네요. 좋습니다. 우리도 반격을 시작을 합니다. 우선 공격하죠. 바이용이 추가로 생성이 됩니다. 바이용 이거는 레어 카드인 것 같아요. 너무 능력이 좀 좋은데요. 계속 용을 복제를 할 수가 있다니요. 아군 영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견을 소환을 했고요. 용군단 2개 배치. 인해 전술로 밀어붙입니다. 바이용을 해치우면 또 바이용이 튀어나오고, 야, 이거는 거의 치트카드인데요. 와, 경비견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패 하나 넣어주고, 경비견을 2개씩 소환하네요. 경비견 하나 없애고 또 바이용 복제하고. 길을 내라. 아군 하수인이 이 공격력과 가르기를 얻는다. 선택합니다. 네, 이렇게 뭐 특별히 뭐 스토리를 즐긴다든지 퍼즐을 푼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뜬금없이 던전에 들어가서 그냥 몬스터들과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카드가 등장을 하고요. 다양한 종류들의 카드들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카드들을 모두 이제 사용하려면은 꽤 많은 플레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희생을 활용을 해서 아군 하나 아웃시키고 오나한 하인을 소환을 해내고 에이스 우두머리 경비견 갖다 대고요. 하수인에게 방패도 하나 얹어줍니다. 끝났네요. 바로 2턴 만에 게임 셋입니다. 이렇게 콤보가 아주 중요하죠.
재배치, 아군 하수인을 가져온다. 어리석은 비술사, 이건 또 뭔가요? 이 하수인이 희생하면 그 자리에 갑옷 입은 공포를 소환한다. 랜덤 이벤트. 보물 가지게 합시다. 오, 보물을 훔쳤네요. 이거 뭐야? 친근한 올빼미, 보물이네요. 이 하수인이 전장에 있는 동안 마나가 1 증가한다. 자, 이게 최종 보스인 것 같아요. 그 전에 또 카드를 강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번에 카드를 좀 뺍시다. 카드를 사원에 가서 카드 삭제를 좀 하나 합시다. 요거 뺍시다. 보물 한 개 지불해서 빼고요. 로그라이크답게 세이브 로드가 없어요. 이런 시스템이 실제 현실감을 느끼게 만들죠. 우리 인간의 목숨도 현실에서도 한번 선택하면 끝이에요. 오크 족장, 시뻘겋게 생긴 게 전투민족 같은 느낌이 들고요. 가르기, 공격자와 인접해 있는 적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전쟁 토템, 인접한 아군 유닛에게 연속 타격을 부여를 한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선 오크 족장에게 가깝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자, 봅시다. 칼인 사제로 이렇게 희생하면은 갑옷 입은 공포가 이제 소환이 되는데 방어 카드가 5개나 있어요. 즉 처음에 등장했을 때 모든 피해를 5번까지 무시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전쟁 토템이 또 옆에 있고요. 이 토템을 없애기 위해서 경비견을 파견을 했고요. 악마도 소환을 하고요. 토템 우선 없애고 가르기 능력 때문에 오크 족장이 주변 적들을 전부 공격을 해버리네요. 2번 이동해서 경비견이 토템 없애주고요. 한번 공격해주고 가르기 넣어주고 직접 공격. 자, 이제 끝났죠? 2번 공격으로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요. 다른 동맹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동맹에 따라서 이 컨셉 자체가 완전 바뀐다고 보면 돼요. 헬름의 수호자, 요게 끊임없이 공격하며 반격에 틈을 주지 않는 공격형 동맹이다.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문이 3군데가 봉인되어 있네요. 스타터 덱이 완전 달라졌죠. 빨간색 덱으로 바뀌었어요. 수호병은 매 턴마다 한번 인접한 위치로 이동하거나 배치된 적을 공격한다. 화사관은 매 턴마다 공격력이 1 증가합니다. 레드 덱이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갱스터네요. 전투의 함성, 자기 자신과 인접한 유닛의 공격력이 1 증가합니다. 와, 모두 유지를 해서 한번 진행해 봅시다. 공격력을 증가시키는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헬름 전령. 와, 이것도 가속이네요. 가속이면은 즉시 공격이 가능하죠. 이렇게 공격하고 옆으로 이동도 가능하고 공격하고 빼고 공격. 끝. 약간의 퍼즐적인 요소도 있네요. 연속 타격. 와, 이것도 상당히 세네요. 거기다 2성급이에요. 이거 바로 고용합시다. 연속해서 고블린 대장과 한번 싸워봅시다. 헬름 깡패가 초반에 맹활약을 하네요. 공격력을 다 올려줘 버리니까. 요거 괜찮거든요. 헬름 사제보다 훨씬 좋아요. 가속의 질주, 고무적인 존재감, 인접한 아군 하수인이 공격력을 플러스 1 얻습니다. 무장 선봉대 2성인데 3성으로 들어가면은 공격력 5, 방어력 3이 되고요. 요거 하나 키카드로 만들어 버립시다. 한 장만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랜덤 이벤트. 얘는 뭐야? 이게 제거가 됐다고? 안 되는데. 이렇게 랜덤 이벤트가 항상 좋은 것만 아니네요. 그 많은 카드 중에 사냥개가 사라지다니요. 대신에 유물 하나 주긴 합니다. 다시 한번 싸워봅시다. 이렇게 전사의 방패를 쓸 수가 있나 보네요. 필요할 때 이렇게 만화가 남았을 때 방어를 얻을 수가 있는 거네요. 괜찮네요. 정의 선봉대. 영웅 근처에 있으면 공격력이 증가를 해버리죠.
헬름 깡패로 주변의 공격력을 또 올려버리고요. 정의 선봉대를 2번 때리면은 끝. 자, 고블린 광전사 2번째 기회에 한번 써봅시다. 자, 헬름 전령 바로 소환을 해버립니다.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공격을 하는 거죠. 마무리. 가급적이면 영웅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전리품을 찾았습니다. 이거 뭔가요? 용감이 나서라. 유닛에게 공격력을 플러스 3을 줍니다. 이야, 이거 좋네. 엄청난 버프 카드인데요. 귀한 카드 같아서 써봅니다. 레벨업해서 재능이 추가됐죠. 이번 턴에 만화를 넘기면 다음 턴에 만화를 잃었습니다. 이야, 이것도 괜찮네요. 야, 지식 이것도 괜찮네. 자, 요거 합시다. 드로우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기능인데 항상 이 TCG 게임에서 드로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헬름 새총사수 하나 버립시다. 이렇게 필요없는 카드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면 포털. 자, 이번에는 좀 후덕하게 생긴 녀석인데 바로 공격. 포식. 처치한 유닛의 공격력을 얻습니다. 고블린 연금 술사. XP가 45점이네요. 강한 적일수록 경험치를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공격을 바로 때려버리고요. 투창으로. 사수에게다가 공격력 플러스 3을 발랐어요. 파멸의 광기기간. 죽으면 적 영웅에게 피해를 10점을 줍니다. 파괴시키면 바로 그냥 즉사네요. 접근하려고 하는데 부비트랩이 발동이 되네요. 아군 영웅은 좀 빼고요. 하지만 끝났죠. 전력만 나오면 끝납니다. 전리품을 또 추가로 얻었습니다. 또 보물이 떴네요. 이성짜리 적색 하수인 무장 쇠뇌 사수. 연속 타격이 2. 괜찮네요. 무장 쇠뇌 사수 글쎄요. 한번 써봅시다. 마침 덱도 이제 6장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오크 전쟁 북장이 주변 하수인들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역시 턴이 끝날 때마다 내 하수인이 플러스 1, 플러스 1을 얻습니다. 지금 이 적은 최대한 빨리 해치워야 돼요. 이제 만화가 이제 3개에서 4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마구마구 카드를 이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공격. 콤보 카드 떴습니다. 공격력을 3 올려주고요. 2번 공격하면 끝. 창은 조금 탐나네요. 공격력 2에 원거리 2. 신규 카드 또 등장했네요. 다른 유닛을 넘어서 지정된 거리만큼 이동할 수가 있다. 점프를 한다는 거네요. 기습할 때 좋겠는데 창 요거 씁시다. 롱소드는 기본적인 공격력 2점을 입히는 거고 창은 공격력 2점인데 원거리가 2가 추가되어 있어요. 보물에 다가간 당신은 거미줄에 걸린 것을 깨닫는다. 엘리트 몹인데요. 상당히 세 보이는데 저 녀석. 그리고 엘리트 몹이라서 그런지 덩치가 커요. 4칸이나 차지를 하네요. 공격력 3, 체력이 25.
공격이나 행동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 턴을 종료합니다. 귀여운 새끼 거미들을 소환을 해냈네요. 그렇게 세진 않아요. 공격력 3, 방어력 1. 이 무장 쇠뇌 사수가 2번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1번, 2번. 오, 좋네요. 투창으로 새끼 거미도 처리를 좀 해주고, 영웅이 또 직접 공격해주고, 카드를 다 썼어요. 깨알같이. 이게 만화가 4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끝났네요. 2번 공격. 헬름의 전령 카드 덱이 공격 콤보가 노골적으로 세네요. 헬름 전쟁 북장이 아군 유닛이 공격력을 잃었습니다. 속박된 진이 상당히 귀엽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위치 전환. 기본적인 공방도 뛰어난데다가 유닛이 공격한 후 대상과 위치를 또 바꿀 수 있네요. 진이로 갑시다. 계속해서 갑니다. 오거 요리사. 무려 경험치를 100점이나 주는 엘리트 몹이에요. 카드가 너무 많아요. 상병 하나 삭제, 보물 1개를 지불을 하면은 삭제가 가능하죠. 일단 싸워봅시다. 와, 진짜 엘리트 몹인가봐요. 크기도 크네요. 오거 요리사. 오거답게 덩치도 큽니다. 와, 무려 공격력이 5점에 달해요. 거기다가 가르기. 인접해 있는 적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오거의 솥. 파괴되면은 오쿠 주방장에게 30의 피해를 입힌다. 요건 또 약점이네요. 오히려 요리 대결 주문 3칸 이내에 있는 하수인에게 피해를 3점을 줍니다.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봐야 할 것 같아요. 소트로 2칸 이내에 있는 적 하수인을 붙잡아서 오쿠의 솥에 집어넣어 처치를 한다. 끔찍하네요. 자, 우선 헬름 깡패가 공격 가능하죠. 카드도 복사를 하고, 자, 2번 공격. 좋아요.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후반 데미지를 막 입히는데 끝났어요. 생소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겁이 나긴 했는데 새로운 전리품도 얻었습니다. 축복받은 검, 공격력 4점, 마법이 부여된 대방패, 매턴마다 방어를 1을 얻는다. 야, 이거 괜찮네요. 광기의 두루마리, 하수인을 희생시킨다. 이거는 희생덱에 쓸모 있는 것 같고, 오거의 주걱. 야, 이거는 또 뭔가요? 공격력이 무려 5점이에요 방어적으로 나간다고 치면 이 대방패가 괜찮아 보이는데 방패로 갑시다. 레벨업하여 체력이 3만큼 증가했습니다. 재능을 선택하세요. 사거리가 플러스 1 증가한다. 괜찮네요. 치료자가 생겼어요. 체력 4를 무료로 회복, 체력 모두 회복, 보물카드 한 장 지불, 단번에 마시기. 체력이 4점이나 회복됐어요. 중간에 또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기회도 주네요. 마법상자, 상자 열기. 아이템을 얻었어요. 집행인의 반지. 이번 턴에 공격력을 플러스 1을 얻습니다. 자석 팔찌. 3칸 이내에 있는 적을 공격합니다. 사용 집행인의 반지. 이제 다음 방이 열립니다. 보물이 좀 쌓이고 있어요. 랜덤 이벤트. 누군가 모닥불을 피웠던 장소에서 빨간 액체가 반쯤 차있는 유리병을 발견합니다. 마셔야죠. 체력이 회복된 것 같은데요. 오거 수호병 레벨 4 보스. 오거 한 마리가 자신의 어깨 갑옷을 이중문 안쪽으로 밀어넣은 채 기대어 있다. 체력이 50이나 되네요. 오거 수호병 대형 유닛. 공격력 3, 체력이 50이다. 가르기에 방어가 4개나 붙어있네요. 주변 모든 적 하수인들을 전부 광역 공격을 할 수가 있어서 위험하고 살짝 피해줘야 돼요. 이 카드는 좋기 때문에 복제를 좀 하고요.
우선 턴 종료. 한 번은 공격을 당하죠. 이상한 녀석을 또 소환을 해야 되네요. 거기다 3개나 소환을 합니다. 재밌네요. 한번 해봅시다. 빠져나온 영혼 위치 전환. 자, 연속 타격이 있죠. 둘 다 처치해버리고 방패를 갖다 붙이고요. 일단 데미지 펌핑 해주고 하나 남았죠. 정의 선봉대 하나 더 만들고 턴 종료. 돌 던지기. 와, 피해를 5 줍니다. 보스 몹답습니다. 전사의 방패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오거 수호병에게 인프가 출혈 피해를 1점을 주고요. 용감이 나서라 또 떴네요. 아, 이거 기가 막힙니다. 요거 무장 사수에게 힘을 실어 주고요. 또 버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자, 우선 2번 공격, 1번, 2번. 네, 지금 출혈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1점씩 더 먹죠. 투창 3점, 2점. 끝났네요. 도전과제 달성.